자유한국당의 차명진 전 의원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세월호 유족에 대한 막말을 올렸다가 비난이 일자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입에 담기조차 거북스러운 표현들을 잔뜩 올려놓은 건데 차 전 의원은 어제 JTBC와의 통화에서 그 글이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추모 미사 등 세월호 5주기 관련 행사가 진행 중이던 어제 저녁, 차명진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세월호 유가족이 박근혜, 황교안에게 죄의식을 전가하려 한다를 시작으로 극우 사이트에나 올라옴직한 막말이 이어집니다. 모두 세월호 희생자와 유족을 극단적으로 모욕하는 내용입니다. 차 씨는 JTBC와의 통화에서 세월호 유족이 황교안 대표를 고소해서 글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여태까지 그 여러 가지 뭐 이런 거는 다 좋은데 왜 그 황 대표를 고소를 해요? 그 근거가 있어요? 문제의 글은 유족을 비하한 게 아니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그 유가족을 너무 심하게 비하를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래요? 예, 저는. 그게 제가 비하한 거예요? 그러다 비난 여론이 커지자 오늘 오전 사과문을 올리고 글을 삭제했습니다. 한국당 정진석 의원의 페이스북 글도 논란이 됐습니다. 오늘 아침 누군가에게 받은 글이라며 세월호 그만 좀 우려먹으라고 하라. 이제 징글징글하다라고 썼습니다. 정 의원도 비난이 쏟아지자 정치권에 향한 비판이라고 했습니다. 읽어보시고 그게 왜 유가족들이 분개해야 될 일인지를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공개적으로 카메라 앞에서 얘기를 하잖아. 정치권을 향한 일침이고 일반적인 이야기라고. 황교안 대표는 지난 정부에 몸담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당은 이번에도 징계 절차를 밟겠다고 했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보신 것처럼 세월호 유족들에 대한 막말이 문제가 되자 한국당은 정진석 의원과 차명진 전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문제가 된 발언은 한두 번이 아니었죠. 논란을 일으키고 이를 다시 수습하기 위해서 징계를 논의하고 그러나 결론은 나지 않고 이 과정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 100일째였던 지난 2014년 7월 24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주호영 당시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라고 했습니다. 저희들 기본 입장은 이것이 기본적으로 사고다, 교통사고다. 논란이 된 발언은 계속됐습니다. AI가 터졌어요.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을 다 동원해서 AI 막아라. 그러면 그 책임은 이게 컨트롤 타워가 대통령입니까? AI랑 비유하는 게 어딨어요? 김순례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이던 2015년 4월 소셜미디어에 유가족을 비하한 글을 공유해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한국당은 세월호 참사뿐 아니라 다른 논란이 된 사안에 대해서도 막말, 사과, 징계 절차 논의의 단계를 반복했습니다.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습니다. 이후 지도부는 당의 입장과 다르다고 선긋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징계 절차를 시작합니다. 규정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절차가 있으니까 조금 한번 기다려 보시죠. 하지만 관련 이슈가 잠잠해지면 흐지부지되곤 합니다. 한국당은 오는 19일 윤리위원회를 열어 세월호 유족 모욕과 5.18 망원 당사자들의 징계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날도 결론이 나올지 알 수 없다는 게 당의 입장입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어제 세월호 5주기에 나온 막말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이틀째 사과를 하면서 수습에 나섰습니다.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의도적으로 막말을 정치에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오늘도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가족과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은 물론이고 표현 자체도 국민 감정과 맞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19일 예고한 당 윤리위원회에서 응분의 조치를 취해줄 것도 요구했습니다. 세월호를 그만 우려먹으라는 글로 논란이 됐던 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에 생각이 짧았다며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세월호 5주기에 이어진 차명진 전 의원과 정 의원의 막말 이후 본인과 당은 고개를 숙였지만 일각에선 이런 막말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천 룰이 발표되는 등 총선 시즌이 시작되자 지지 세력에게 어필하기 위해 막말을 활용한다는 겁니다. 얼마 전 끝난 보궐선거에도 막말 논란이 있었고 돈 받고 스스로 목숨 끊은 분. 지난해 지방선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목동 같은 데 잘 살다가 이혼 한 번 하거나 직장을 잃으면은 저 부천 정도 갑니다. 부천 있다가 또 살기 어려워지면은 그럼 저기 그 인천 가가 중구나 남구나 이쪽 갑니다. 5.18 민주화 운동에 이어 세월호에 대한 막말까지 이어지자 정치권에선 혐오와 증오의 언어를 통해 지지 세력을 결집하려 한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징하게 해먹는다, 지겹다. 세월호 5주기를 앞두고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유가족을 향해서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막말들이죠. 유가족들이 결국 오늘 먼저 차 전 의원을 고소했습니다. 가족들은 세월호 참사를 정치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망발에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세월호 유가족 28명이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을 고소했습니다. 참기 어려운 모욕을 당했다는 겁니다. 우리를 돈만 밝히는 개, 돼지 취급을 한 것이며 세월호 참사를 자신들 출세의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아주 저급하고 추악한 망발이고 쌍스러운 욕설입니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5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 15일 유가족들이 희생자들을 향한 세간의 동정을 이용한다는 식의 비난글을 올렸습니다. 이후 막말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가족들 역시 더 이상 참지 않겠다며 철저한 수사와 처벌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차명진, 정진석을 즉각 처벌하라!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4.16 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번 주에 국민고발인단을 모집해 차 전 의원과 정 의원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세월호 5주기 당일 지겹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뒤 정치권을 향해 한 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대정부 투쟁에 들어가면서 한국당 소속 정치인들이 경쟁적으로 거친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김무성 의원은 다이너마이트로 청와대를 폭파시키자고까지 했는데 청와대 게시판에는 김 의원을 내란죄로 처벌해달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이른바 청와대 폭파 발언이 나온 건 서울역 광장. 4대 강보 해체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4대 강보 해체를 위한 다이너마이트를 빼앗아서 문재인 청와대를 폭파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 거친 발언은 이어졌습니다. 이게 미친 정부가 이거 무엇입니까, 여러분? 4대 강보 해체 철거를 그대로 강행할 경우에 제2의 동학 농민혁명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을 경고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 바른미래당에서 나온 이현주 의원도 거들었습니다. 보해체 말고 문재인 정권을 해체하라! 청와대 폭파 발언을 한 김무성 의원을 내란죄로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현직 국가수장의 집을 폭파하자는 발언이 내란이 아니면 어떤 게 내란이냐는 청원글은 몇 시간 만에 수만 개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김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해당 연설문 원고 전문과 동영상을 올렸지만 청와대 폭파 발언은 삭제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한 말의 파장이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를 지칭하는 비속어를 썼는데 극우 성향 게시판 일베에서 쓰는 표현이라는 지적이 이어졌죠. 나 원내대표는 의미를 모르고 썼다고 사과했지만 오늘은 시민사회까지 비판에 나섰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문제의 발언은 지난 토요일 대구 집회에서 나왔습니다. 문파, 달창 이런 사람들한테 공격 당하는 거 아시죠? 아니 대통령한테 독재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지도 못합니까,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 지지자들은 스스로를 달빛 기사단이라 칭하기도 하는데 극우 성향 게시판인 일베에선 이를 비하하기 위해 달창이란 표현을 씁니다. 이는 성매매 여성을 빗대 만든 비속어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발언 3시간 뒤 정확한 의미와 구체적인 유래를 전혀 모르고 썼다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최악의 여성 혐오 발언이라며 원내대표직 사퇴까지 요구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한 유감을 표하며
국민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하고 원내대표직을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다른 야당도 지켜야 할 선을 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신을 한국 정치의 가장 오른쪽에 셀프 감금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전국 여성연대는 정치인 입에선 절대 나올 수 없는 용어라며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정치권의 막말에 대해 거론했습니다. 막말과 험한 말로 국민 혐오를 부추기며 국민을 극단적으로 분열시키는 정치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단순한 실수라며 혐오 사이트 이미지와 극우 프레임까지 씌우기 위해 사태를 확산시키려는 정치적 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을 비속어로 지칭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해서 한국당이 감싸기에 나섰습니다. 한국당은 정쟁용 인신공격을 하고 있다며 오히려 막말을 하는 건 여당이라고 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장외 집회에서 한 여성 혐오적 발언에 대해 나경원 원내대표는 뜻을 몰랐다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비난 여론이 가라앉지 않자 한국당은 여권의 정치적 공세라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막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이 그동안 정말 낡은 잣대를 가지고 과거로만 돌아가는 이런 행태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으로부터 많은 막말을 들었습니다. 이만희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여권은 단순한 말실수를 정략적 목적으로 계속 헐뜯고 있다며 막말과 극우의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고 했습니다. 정유섭 의원은 여당을 향해 우리 보고 도둑놈, 토착 왜구라고 해놓고 사과한 적 있냐고 되물었습니다. 한국당의 나 원내대표 감싸기가 진영 싸움으로 번져가고 있는 겁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는 막말 정쟁은 그만두고 민생을 챙기라고 요구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막말 타령에 도취되어 있는 만큼 민생은 멍들어갑니다. 지금은 한국당이 민생과 경제 개혁 등은 안중에 뒀고 오로지 정쟁과 권력 싸움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어제 저녁에 맥주집에서 만났죠. 호프 회동, 즉 희망을 주는 만남이라고 스스로 이름을 붙이고 의미도 부여했지만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국회는 여전히 멈춰 있고 각 당이 서로 다른 주장을 되풀이하는 가운데 오히려 막말 논란만 더 커졌습니다. 우리 정치 뉴스에서 막말은 일상어가 돼가는 느낌입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인천을 찾은 황교안 대표는 독재자의 후예를 거론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가 요구합니다. 김정은에게 정말 독재자의 진짜 후예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5.18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며 사실상 한국당을 비판한 걸 맞받은 겁니다. 논란이 된 건 그 다음입니다. 진짜 독재자의 후예에게는 말 한마디도 못하니까 여기서 지금 대변인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왜 독재자의 후예입니까? 황 대표는 이후에 대변인 짓이라고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대변인 짓이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내가 대변인 하고 있다는 말도 있다 그랬지. 하지만 정치권의 비판은 이어졌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연일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발언이 나오고 있다며 말은 그 사람의 품격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민주당도 최소한의 예의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오늘 발언은 최소한의 예의도 기본적인 역사인식도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일말의 책임의식도 없는 발언입니다. JTBC 강연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세월호 유가족을 비하한 정진석 의원과 차명진 전 의원에게 각각 경고와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5.18 막말 의원들에 이어서 이들에 대한 징계 역시 여론과는 동떨어진 수준이라는 평가입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차명진 전 의원은 지난달 진짜 징하게 헤쳐먹는다며 세월호 유가족을 비난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정진석 의원도 바로 다음 날 세월호 그만 우려먹으라고 하라. 이제 징글징글하다는 메시지를 페이스북에 옮겨 적었습니다. 세월호 5주기를 맞아 추모의 분위기 속에 연달아 유족을 폄훼하는 막말이 이어진 겁니다. 그러나 차 전 의원은 오늘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는 데 그쳤습니다.
함께 자유한국당 윤리위에 회부됐던 정진석 의원은 가장 낮은 징계인 경고만 받았습니다. 당원권이 정지되면 의원총회에 나가지 못하는 등의 제약이 생기긴 하지만 차 전 의원은 현역 의원이 아니라 해당이 안 됩니다. 특히 이번 징계가 곧 다가올 총선 공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보긴 어려워 징계로서 큰 의미가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황교안 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또 공식 회의에서 구두로 사과할 정도로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다루는 듯했습니다. 유가족과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은 물론이고 표현 자체도 국민 감정과 맞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키는 의원들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끝내 결론은 말 그대로 솜방망이 징계였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보다 나은 면도 있다. 어제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 의장이 했던 말입니다. 이 말을 둘러싸고 주말인 오늘까지도 정치권에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정 의장의 사퇴나 제명을 촉구했는데 한국당 안에서도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문제의 발언은 어제 자유한국당 연찬회에서 나왔습니다. 비인간성 이런 부분 뺀다면 어떤 면에서는 김정은이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보다 지도자로서 더 나은 면도 있는 것 같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회담 실패 책임을 물어 김혁철 대미 특별대표를 처형했다는 의혹을 꺼낸 뒤 문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오죽하면 김정은이가 책임 묻는 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결국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송구하다며 사과했고 정 의장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이 정치권에 증오와 저주만 남아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오늘 일제히 논평을 내고 징계를 촉구했습니다. 스스로 정책위 의장직을 내려놓고 자성의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바른미래당에선 정 의장을 제명하란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정 의장은 페이스북에 자신의 발언 동영상 전체를 올리고 악의를 가지고 왜곡하려는 사람이 아니라면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것이라며 반박했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이성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재난만 나면 나타나는 민경욱. 예, 오늘은 키워드가 상당히 길군요. 무슨 내용인지도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잇따라 요즘 발언이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 대변인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민경욱 대변인이 국가적인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국민 정서와는 좀 동떨어진 발언을 내놓고 있어서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헝가리 유람선 참사 관련 발언인데요. 어제 소개를 해드렸었죠. 예.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에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일반인들이 차가운 강물 속에 빠졌을 때 이른바 골든타임은 기껏해야 3분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지구 반대편으로 보내면서 중요한 건 속도라고 얘기했다. 소개를 해드렸는데 자, 원래는 이 글을 쓰기 직전에 원래 글은 이런 글이었습니다. 자, 안타깝습니다. 일반인들이 골든타임은 기껏해야 3분입니다. 라고 얘기를 썼는 겁니다. 예. 이게 논란이 일자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식으로 글을 수정한 겁니다. 어떤 글이든지 간에 분명히 지금 애가 타고 있을 실종자 가족들을 생각하지 못한 발언인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까지도 하루 종일 계속 논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보도 이후에 지금 여야 각 당에서는 상당히 비판을 내놓고 있는데 하나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자, 비극적인 사고까지도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대변인, 막말이 최상의 가치이자 유일한 관심사인 대변인. 자, 이쯤 되면은 인간인지 금수인지 경계가 모호해진다. 상당히 세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금수라는 이야기까지 나온 거군요. 정파적인 어떤 공격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그 발언의 대상이 되는 사람 또 피해자들을 고려하지 못하는 실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이제 정치권에서 종종 나오기는 했었는데 지금도 그런 경우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민경욱 대변인은 과거에도 비슷한 서류들이 있었는데 지난 4월이었죠. 강원도 산불이 났을 때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자, 오늘만 해도 여러 군데에서 산불이 났고 또 이틀 전에도 해운대에서 큰 산불이 났는데 왜 이렇게 불이 많이 나나?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산불이 많이 나는 걸 걱정한다기보다는 마치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떤 비판으로 해석이 돼서 논란이 됐었고 예. 논란이 되자 글을 삭제하기도 했었습니다. 앞서도 이제 글을 수정했다 그러는데 그동안 이제 계속 지켜보면은 민경욱 의원이 어떤 논란이 되는 글을 썼다가 수정을 하거나 또 삭제를 하거나 하는 패턴이 계속 자주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될 줄 몰랐을까요? 그러니까 여러 차례 반복이 된다라는 건 아마 관심을 끌기 차원이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참고로 박근혜 청와대 대변인 시절에도 세월호 참사가 터졌는데 당시에도 좀 여러 차례 논란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 좀 짚어보면요. 당시에 세월호 가족들이 박 대통령의 사과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태도가 상당히 유감스럽다며 오히려 세월호 가족들에 대해서 비판을 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발표를 하는 과정에서 계속 실수를 하니까 난리 났다고 하면서 웃어서 그 태도가 좀 가볍다 논란이 있었고 또 잠수사들이 시신 한 구를 인양할 때마다 500만 원씩 받는다라고 출처를 알 수 없는 불분명한 이야기를 했다가 또 논란이 됐었습니다. 또 유명한 그 설화 있죠. 순수한 유가족 발언을 해서 자 그렇다면 불순한 유가족도 있는 것이냐 이런 어떤 역풍을 맞기도 했습니다. 자, 한 번만 했다면은 말 그대로 말실수라거나 어떤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설화가 반복이 되니까 뭔가 의도성이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의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민경욱 의원이 당에서 대변인을 맡고 있잖아요. 대변인이라는 자리가 이제 여론이나 어떤 언론의 기류를 잘 파악해야지 되는 자리인데 분명 최근 나오고 있는 발언들은 여론과는 분명히 동떨어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난달 중순에 한국당 여성정치 아카데미라는 곳에서 본인이 강연을 했습니다. 그 강연 주제가 뭐냐면 바로 언어의 품격이라는 주제였습니다. 그 민경욱 대변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 강연 내용을 좀 요약해서 정리를 해놨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자, 무엇보다도 지금의 저를 있게 한 노하우를 말씀드렸는데 그게 바로 남에 대한 칭찬과 인사다. 자, 여러분들도 언어의 품격을 높이고 자신 있는 대화로 대인관계를 좀 원만하게 가져가라라고 강연을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자, 이렇게 강연을 한 국회의원이 또 이거에 대해서 강연까지 한 의원이 그동안 설화를 일으키고 있었다는 건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작심 10분으로 잡았습니다. 예. 누구의 작심인가요? 요즘 막말 논란이 많았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작심인데요. 주말 동안 계속 한국당 의원들의 막말이 나오고 논란이 되자 오늘 황교안 대표가 비공개 회의에서 강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예. 국민이 듣기 거북하거나 국민의 마음에서 멀어지는 발언을 하면 말실수가 되고 막말 논란으로 비화가 된다. 그러니까 3번 생각하고 말하라 라면서 3, 4, 1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예. 하지만 회의가 끝나고 10분도 안 돼서 황교안 대표의 백브리핑, 그러니까 기자들이 황교안 대표에게 묻고 답하려고 대기를 하고 있는 시간에 황선교 사무총장이 지나가면서 한 말을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예. 예. 잠깐 걸레질을 하는구만. 그렇습니다. 예. 당시 이제 기자가 핸드폰으로 이제 황교안 대표의 말을 녹음하기 위해서 틀어놓고 있다가 자연스럽게 녹취가 됐습니다. 예. 무슨 뜻인가요? 예, 보통 백브리핑을 할 때 기자들이 그냥 앉아서 노트북을 치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저렇게 자리에 앉는 경우가 많은데 질문 대상자가, 질문을 받으려는 자가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 미세하게 이동하면 그냥 앉은 채로 이동을 하다 보니 바닥을 끌게 됩니다. 이를 한성교 총장이 걸레질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말을 처음 들은 기자들의 첫 번째 반응은 헐이었습니다. 예. 논란이 커지자 한성교 사무총장은 오후에 입장문을 냈는데요. 입장문에 기자들의 취재 환경이 열악하여 고생한다는 생각에서 한 말이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성교 총장 말대로 번역하면 지금 걸레질을 하고 있는데 고생하는군요 라고 얘기하는 거여서 이게 위로인지 비하인지는 가늠하기 쉽지 않습니다. 예. 기자들이 취집처 맨바닥에 앉아서 뭐 브리핑을 듣거나 이런 것들은 예사인데요. 조금 그럴 수 있죠. 예. 한성교 사무총장은 나중에 앞으로는 취재 환경에서 회의실에서 백브리핑을 들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입의 자유를 달라. 무슨 얘기입니까? 네, 자유한국당은 연이은 의원들의 막말에 대해서 일단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오늘 직접 나서기도 했는데요. 먼저 경고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국민 마음에 상처를 주고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언행이 나온다면 참으로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예, 공천에서 점수를 깎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데요. 예. 당내 반발이 있었는데 바로 오늘 대놓고 반발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인데요. 아, 그런가요? 예, 페이스북에 야당 대표는 풀어야 할 입까지 틀어막고 있으니 선거 결과가 걱정된다라고 쓰고요. 예. 보통 선거에서 야당은 입이 무기고 여당은 돈이 무기라고 했습니다. 추경으로 여당은 돈을 푸는데 예. 야당은 대표가 입을 틀어막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한 겁니다. 김문수 전 지사는 최근에 세월호 관련 막말을 또 해서 황교안 대표가 직접 비난까지 지적까지 한 차명진 전 의원에 대해서도 선지자다라고 표현하기까지 했습니다. 예. 차명진 전 의원은 김문수 전 지사의 오랜 보좌관 출신입니다. 그렇죠. 예. 뭐 혐오 표현의 경우 혐오 표현을 법으로 규제해야 된다. 또 표현의 자유가 있다라는 논쟁이 있는데 김문수 전 지사가 말한 입의 자유를 달라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정치적 전술 선택의 자유를 달라라는 얘기였습니다. 예. 그럼 뭐 이게 거칠게 표현하면 뭐 막말이 정치적 무기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입이 무기다라고 했는데 주로 표현한 게 거친 입들이었기 때문에 확대 해석하면 그렇게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역설적인 것은 그 차명진 전 의원이 과거 세월호 관련 막말을 했을 때 당시 자기가 분노했던 이유가 세월호가 황 대표를 좌초시키기 위한 좌파의 예리한 무기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화가 나서 얘기하다 보니 막말이 나왔다라고 해명한 바가 있는데요. 이것도 논란이 된 발언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실 황 대표는 당 지지율을 지금 맡고 있는 게 의원들의 막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뭐 황 대표도 한때 막말로 비난받고 그랬잖아요. 좀 거친 표현들이 이전에 좀 부적절한 표현들이 나온 바가 좀 있었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막말의 등급으로 잡았습니다. 예. 막말에도 등급이 있다. 예, 계속된 막말에 한국당의 신상진 신정치혁신특위위원장이 막말을 하는 의원들에게는 공천에서 감점을 주겠다라고 했는데요. 어제 뭐 나온 얘기입니다. 예,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런가요? 잠깐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내년 총선에서의 공천에 불이익을 주는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뭐 감점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공천 배제 원칙에 들어가는 걸로. 그러면 누구는 감점이고 누구는 공천 배제냐, 이 기준이 애매하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신 위원장도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고 전제를 한 뒤에 본인의 개인적인 등급을 얘기를 했는데요. 먼저 김순례 의원의 5.18 유공자가 괴물 집단이라고 했던 막말에 대해서는 당연히 막말 중에 막말의 등급이다라고 했습니다. 공천 부적격자라고 표현했고요. 그런가요? 예, 차명진 전 의원의 본인의 반응이 나왔나요? 본인의 반응은 듣지 못했습니다. 아마 강한 규정이 나왔기 때문에 반응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명진 전 의원의 세월호 관련해 징하게 헤쳐먹는다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당연히 막말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민경욱 대변인의 골든타임 3분 발언이 있었는데요. 부적절하다. 실종자 가족을 전혀 고려치 않은 발언이다라고 평가했고요. 한선교 사무총장의 걸레질에 대해서는 일단 발언은 부적절해 보이는데 의도나 정황을 따져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뭐 아무튼 당사자들이 반발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일단 뭐 반발을 하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신상진 위원장이 저렇게 얘기하면 실제로 그게 실현이 될 것이냐, 다시 말하면 공천을 안 준다든가 이런 것까지 연결이 될 수 있냐가 궁금하잖아요. 신상진 의원은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를 맡고 있는데 이번 주 일요일 날 회의를 하고 다음 주에 황교안 대표에게 공식적으로 건의해서 회의를 해서 논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 지도부, 즉 최고위원회의 결정 사항인데요. 당의 핵심 관계자들은 현실성이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앞서 신 위원장이 막말 중에 막말, 당연히 공천 부적격자라고 얘기했던 김순례 최고위원의 경우 이미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았지만 최고위원회에 출석하고 있어서 과연 저런 공천 감점이나 배제가 되겠느냐라는 의구심이 있습니다.